지금 보시는 영상은 알트코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표현한 영상입니다. 한번 빠지기 시작하니까 밑도 끝도 없이 빠지고 있는 알트코인 가격들. 이야, 정말로 아찔합니다. 한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 전체적으로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가 큰 폭으로 빠져주고 있죠. 드디어 101.99포인트까지 빠진 달러가 빠졌으니까 당연히 비트코인도 좀 힘을 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 지금 가격은 58,705달러, 이더리움은 2,588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이 얼마 전에 전고를 갱신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머지않아서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힘을 내요 비트코인이라고 외쳐보면서 오늘 영상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시각각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코인베이스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는 MZ 유권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MZ세대는 미국 전체 유권자의 무려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 무려 25%가 암호화폐를 보유 중이다 라고 하네요. 해당 25%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친화적인 공약이나 정책을 펼치게 될 후보를 선택하게 되겠죠. 자, 상황이 이러한데 미국 민주당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이 됐죠. 일단 첫 번째 날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민주당 측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일절 거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남은 기간에는 언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대로 쭉 암호화폐를 무시할 것인지 조금 더 두고 보겠지만은 지금 양상으로 봐서는 바이든 때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죠.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미국 민주당은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그닥 반갑지는 않은 소식인데요. 기관들의 암호화폐 수탁 및 유동성 솔루션 제공업체인 세프가 바이낸스에 3,568개의 비트코인을 입금했습니다. 해당 물량은 지난 22일에 거쳐가지고 이동이 된 것인데요. 루콘체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관들이 이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상황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장외 거래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를 통해서 던지고 있는 기관들. 자, 반면에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는 사람들은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온 소식이긴 한데 비트코인 고래들 및 존버자들은 지난 6주간 무려 94만 7천 개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다라고 하죠. 기사에서는 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다수의 트레이더들이 시장을 이탈하는 반면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비트코인 매집에 나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풀이를 해보자라면은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사이클이라든지 투자 심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 오히려 매집할 때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그런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보유량이 5년 이래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많은 분석가들은 조만간에 시장 상황이 변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상승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크립토 랜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오를 것이고 나중에 알트 시즌도 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겠다. 자, 한편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일매일 비트코인 1개씩을 매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5,846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전문적으로다가 사팔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렇게 꾸준히 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투자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8월 들어가지고 굉장히 큰 자금이 시장으로부터 이탈하는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3억 2천만 달러 유출, 아직 8월이 끝나진 않았지만은 지금 현재 4월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 규모로 큰 자금이 시장을 이탈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물론 8월달 아직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은 언제든지 반전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악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가운데 2분기 성적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나쁘지가 않았다.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많이 매입한 것이 서류상에서 드러났다라고 해가지고 저번 주에 화제가 됐었는데요.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암호화폐를 그렇게 싫어하기로 유명한 HSBC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드만삭스와 HSBC마저 함락시킨 매력적인 자산 비트코인. 조만간에 앞으로 더욱더 많은 은행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입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보고요. 또한 이를 넘어서 은행들이 직접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하게 되는 모습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소식도 나왔었는데 아랍에미레이트 정부가 운영한다라는 락뱅크 같은 경우도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트판다와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갈수록 전 세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트코인 투자가 쉬워지고 있는 상황. 다음으로는 분석 및 동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4분기 혹은 조만간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크립토 퀀티 기고자 악셀 애들러 주니어 이야기하기를 지난 5개월 동안의 비트코인 움직임은 뭐다? 건강한 조정이었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수익권에서 코인을 매도했었고 스트레스 테스트로 인한 패닉셀도 없었다. 온체인 지표인 실현 손실 비율을 확인을 해봤었더니 손실이 이익 비율을 넘어섰다. 이는 종종 조정이 끝날 때 나타나는 시그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반전의 상황이 오게 될 수가 있겠다. 비트파이넥스 역시 4분기에 비트코인 강세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으며 DWLabs의 설립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다가 비트코인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는데 지금 사이클 후반부 무기한 선물 시즌 단계에 와 있다. 좀 이따가 회복 그리고 다시 한번 강세장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연찮게도 조만간 혹은 4분기 때부터 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매트릭스 포트 같은 경우는 재미난 분석을 내놨는데요. 한국 시장 거래량과 비트코인 펀딩 비율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뭔 소리냐면은 비트코인 펀딩 비율이 한국인들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소리죠. 정확히는 선물 거래를 그렇게 많이 한다라고 매트릭스 포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연간 펀딩 레이트도 감소하게 되는데 따라서 한국에서 거래량이 늘게 되면은 한국 투자자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거래량 증대와 함께 비트코인 연간 펀딩 레이트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조만간에 코리안 블록체인 위크로 다시 한번 한국 사람들이 선물 거래에 발동을 걸게 된다라면은 조만간에 암호화폐 시장 활동과 심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 암호화폐 시장의 운명이 한국인들에게 달렸다. 자, 근데 저번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통계낸 것을 봤더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시드가 100만 원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었는데요. 아무래도 해당 통계 같은 경우는 현물을 주로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낸 것 같고 선물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한국인들 중에 큰 손이 굉장히 많은 것이 아닌가. 이야, 이 무시무시한 선물을 이렇게 과감하게 하다니 대단합니다. 어떤 이들은 도박 중독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어마어마하다. 다음으로 어제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주요 거래소 숏 포지션 뚝배기 7억 8,300만 달러가 깨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6만 달러 슬쩍슬쩍 찔러봤다가 내려오고 있는 비트코인 지대로 한번 올릴 수만 있다라면 숏 스퀴즈도 한번 거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서는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일봉 차트에서 중요 이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 200일 단순 이평 아래 머물러 있는데 일반적인 상승 추세에서는 202평 아래에서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겠지만은 해당 구간을 회복을 못한다. 장기간 밑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하락장으로 진입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200일 단순 이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대가 62,674달러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렉트 캐피탈 분석가 비트코인 일봉 차트 보면서 하락 채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두고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며 블런치 분석가 같은 경우는 다음 비트코인 반등 및 상승 전까지 한 번 더 훅 내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다. 어제 나왔었던 분석이랑 좀 비슷한데요. 55,000에서 54,000달러 사이까지 한번 내렸다가 반등 및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알트코인들도 크게 자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토탈3, 비트와 이더를 제외한 알트코인들 마찬가지로 한방 크게 훅 빠졌다가 반등 및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그는 토탈3 차트가 정말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알트코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번 또 빠지게 된다라면 좋은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밈코인 썬덕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맞췄었던 엘리지 분석가 헤데라 해시그래프 사토시 차트가 중요 지지 구간에 다다랐다.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부터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며 사토시 차트에서 반등하게 된다라면 달러 차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겠죠. 이어서는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 페페 차트를 들고 와서 이야기하기를 페페가 만약에 월봉을 해당 가격 구간대 아래에서 마감하게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쫙 빠지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과거 에이다에서도 이런 차트가 발생이 되었었는데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월봉 마감을 해당 지지 위에서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고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 상황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해보라고 한다면 고행, 이 고행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또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고행 끝에 불장 온다. 계속해서 빠져주고 있는 달러 인덱스에 그나마 위안을 받아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크립토 토마토 채널 유지를 위해서 도와주기,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꼭 틀어주기 오늘도 부탁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도움이 모여가지고 크립토 토마토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